자, 네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관련 주제네요. 좀 부담스러운 주제긴 합니다. 뭐, 알고 계시겠죠, 여러분?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이 결혼 관련 주제로 재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결혼 관련 주제로, 조회수와 구독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 나이대가 보통 결혼에 관심이 가장 많은 나이대이기 때문에 이것도 말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젊은이들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하겠습니다. 예. 뭐 저도 결혼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자, 나이 들면 결혼하기 힘든 이유. 예, 장군강님, 예,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간단하면서 임팩트가 크네요. 점점 이 대한민국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결혼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젊어서도 결혼하기 힘들지만, 나이 들면 더 힘들죠. 음, 아마 이거는 양쪽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남자만 힘든 게 아니라 여자도 힘들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더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이번 영상은 짧고 간단하게 군더더기 없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혼을 원해서 뭐 결정사에 가입하고 뭐 만남을 가져도 제대로 성사가 돼서 결혼까지 올인하는 케이스는 점점 보기 드문 케이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나이 들면 결혼하기 힘든지 우리 같이 여러분들 얘기해 봅시다. 다 아는 내용인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건 뭐 군더더기 없이 가겠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요. 어... 이거는 개인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나이 드니까 연애 결혼 생각이 좀 없어져요. 네. 뭐 성욕이 감퇴하는 것도 있고 음, 이제 와서 누굴 찾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체력도 떨어져요. 여자가 싫은 게 아니야. 연애가 싫은 게 아니에요. 근데 뭔가 내가 그 만나려고 쓰는 에너지와 돈이 너무 막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물론 이거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연애 결혼보다 일단 내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 내 한 몸도 지금 건사하기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잖아 제 방송에서. 그리고 여러분도 혼자 사는데 이제 결혼하려면 뭐 여러 가지 갖춰야 되니까 그 갖추지 못한 분도 많이 생기고 나이 드니까 이제 성욕도 감퇴하고 별로 이성을 봤을 때 그렇게 막 진짜 막 혹하지도 않고 제가 나이 들면서 가장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연애 관련 프로그램 하나도 안 봅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안 그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연애 관련 프로그램 하나도 안 봐요. 일단 끌리지가 않아요. 와닿지도 않고요. 별로 봐야겠다는 필요성을 못 느껴요. 막 내가 만약에 연애에 혈기왕성하고 관심도가 없다면 그런 거 챙겨보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원인인 것 같습니다. 여자분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남자분만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정상적인 연애를 하기 힘들어요. 이게 가장 커요. 두 번째. 네. 정상적인 연애. 정상인 연애가 안 되니까 자꾸 선짜리 가고 결정사에 돈까지 줘가면서 강제로 미팅을 주선해가지고 만나잖아.
이미 사회는 정상적인 연애를 하기 힘들어진 세상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젠더 갈등도 있고요. 방송 프로그램도 뭔가 이상해지고 있고. 사실 남자 입장에서 남자분도 아실 거예요. 정말 정상적이고 개념 있는 여자분을 만나면 뭐 기껏 연애하겠다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그런 분을 찾기가 힘들어요. 잘 안 보여요. 나만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이가 들어도 뭐 같이 이렇게 데이트하면 소소하게 만나는 그런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런 결정사 같은 데 가면 그런 정상적 연애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처음부터 계산기 두들기는데 그냥 엉강생심이죠. 말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행동 그렇게 안 나오죠. 어?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먹고 사는데 에너지와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그리고 취미 생활하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다 쓰다 보니 이성을 만나는 게 귀찮고 힘들다는 거죠. 일단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는 내 먹고 사는 거 확실하게 책임져야 되는 나이입니다. 이 기준을 한 30대 중반으로 잡읍시다. 한 30, 한 5세, 6세 기준으로 잡으면 이때 결혼 전년기죠, 남자 같은 경우. 근데 이때 여러분들 가장 일을 많이 해야 되는 나이에요. 가장 일을 많이 열심히 해야 되는 나이에요. 혈기왕성할 때. 남들이 혈기왕성할 때 가장 회사에 충성과 맹세를 바쳐가지고 어떻게든 회사에 높은 분들의 신임을 얻어서 치고 올라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남아서 일을 한다거나 회사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퇴근하고 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온 나한테 보상을 줘야 되잖아. 왜냐하면 하루 왼종일 일만 할 수 없잖아요. 일만 할 수 없잖아. 내가 열심히 한 나에게 충분한 보상을 줘야지. 뭐 치맥을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다든지, 게임을 하든지 하면서 좀 나에 대한 어떤 좀 일상의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성을 만날 어떤 시간과 조건이 안 성립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거의 일만 해야 돼. 네. 그리고 네 번째, 이것도 큽니다. 나이를 먹다 보니 이성을 볼 때 따지고 재는 게 많아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계산기 두들긴다는 거죠. 근데 이 계산기는 우리만 두들기는 건 아니죠. 반대쪽이 두들기니까 우리도 두들겨야죠. 요즘에는 계산기 두들기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두들겨야 됩니다, 여러분. 호구 잡히지 않으려면 두들겨야 돼. 왜냐? 그렇게 안 하면 덤탱이 쓰이니까. 결혼이라는 게 나는 비즈니스 아닙니까?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결혼의 특성상 남자의 지분이 제대로 많이 들어가잖아. 어? 여자는 당연히 옛날부터 남자한테 많이 재고 따졌고요. 근데 옛날에 남자가 그걸 참고 받아줬단 말이야. 결혼 한 번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어제 그분 같은 게 좀 심해서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만 이제 남자분도 따지고 재야 됩니다. 왜 그렇게 잡혀 살려고 하십니까? 어? 여자 못 만나서 안 달렸어요? 결혼 못 해가지고 뭐 결혼 못 하면 누가 잡아간답니까? 아니잖아. 오히려 나이 먹어서 결혼 실패 확률이 더 높아요. 젊어서 결혼하는 것보다 나이 먹어서. 왜냐하면 세상에 대해도 많이 아는 나이잖아. 우리가 남자 여자든 간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 다 아는 나이잖아. 이제 콩깍지가 다 벗겨진 나이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건 남자로서 할 말이 있는 게 여자분들이
남자들도 계산적이라 하는데 그럼 자기들이 먼저 계산적이지 않았냐고. 자기들이 먼저 계산이 뚜드리니까 우리도 뚜드린 거야. 그리고 요즘에 남자도 돈 벌기 힘들어. 그럼 같이 돈 벌다거나 기대치를 낮춰야 될 거 아니야. 기대치는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맞추냐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웃긴 게 내가 이 결정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런 거예요. 대도 안 하게 자기의 현실과 처지는 생각도 안 하고 한몫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으니까. 오히려 남자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저 나이 먹도록 그동안 뭐 한 거야 도대체? 군대 나갔으면 직장 더 오래 다녔을 텐데 돈은 뭐 어디 호국에다 뿌린 건가? 어제 사연 기억나십니까? 어제 마지막에 했던 거 제가 영상은 올리지 말라고 해가지고 사연자분이 안 올렸는데 어제 막바지 했던 거 새벽에.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결정사는 이제 남자가 빠지고 있어. 남자가 빠지고 여자들은 늘어나고 있다니까. 남자는 가입자가 빠지고 있고 여자는 늘어나고 있어요. 남자도 왜 빠지는지 알죠? 아니 나이 차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여기 나와가지고 엄청 나이 따지고 재고 오니까. 그런 얘기가 제 방송에서도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어요. 그런 분들 제보가. 결혼정사 후기 올리신 분도 있잖아요. 예전에 저한테. 근데 웃기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 얘기했습니까? 어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메로나 때문에 사무직 관리 일자리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많은 여직원들이 잘렸잖아. 잘리고 이제 일자리 못 구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 일자리 잘려가지고 결혼을 도피처로 삼으려고 여자분들의 결정사 회원가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돈을 못 버니까 결혼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무슨 뭐 피난처입니까? 도피처야? 왜 우리가 힘들게 모아서 하는 걸 도피하려고 그래? 안 그렇습니까? 이제 결정사로 이제 결혼하고 그걸 짝을 이룬다는 세상 가버렸어요. 애초에 그런 데서 정상적인 만남이 있을 리가 없어. 결정사 일하시는 분들 뭔가 비판한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기 보는 건 아닌데 저는 결정사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결정사에서 나오는 그분들의 심리가 문제가 있어. 심리가 문제가 있어. 심리가. 자기가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나이가 차는데 그만큼 돈도 없고 외모도 떨어지면 기대치를 많이 낮춰야 돼. 엄청나게 많이 낮춰야 돼요. 근데 안 낮추잖아. 낮추는 사람 본 적이 없어. 그동안 후기글을 보면 낮춘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갑니다. 내가 지금 돈도 못 벌었고 능력이 없으니까 거기에 못 받은 만큼 더 잘나고 돈 많은 사람 원해요. 참. 아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 사람들은 그 자리까지 거저 얻은 것 같아. 그래서 남자가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입장에서 계산기를 안 뚫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남자들이 결혼 시장에서 왜 계산기를 두들게 되었는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이 말이 안 되는 거야. 남자는 돈 없어서 결혼 못하고 여자는 돈 없어서 결혼한다. 저 말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여자도 돈 없어서 결혼 못하지. 돈 있는 사람끼리 결혼해야죠.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한다고 자체가 사회가 비정상이라는 거야. 남자든 여자든 돈 있는 사람이 결혼하는 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결혼해야죠.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게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둘 다 벌어야지. 요즘에 어떻게 외벌이로 먹고 삽니까? 안 그렇습니까? 돈 없어서 결혼한다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결혼하면 눌러 앉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 안 하고 전업주부 하겠다는 거잖아. 처음부터 난 전업주부 할 겁니다. 이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선포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난 그분들이 뭐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니야.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자신의 현실 자각 능력이 부족하니까 메타인지가 없으니까 미치겠는 거지. 그렇다고 페트 폭력하면 그분들이 회원 탈퇴할 거고 안 그렇습니까? 남자들도 계산기 뚜들겨야 돼 이제는. 가만히 다 받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 하나를 위해서 다 감수하겠다, 기꺼이 안고 가겠다 하면 안 되는 거야. 물소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같이 돈 벌어야 돼 이제. 여자가 좀 적게 벌어도 같이 돈 벌어야 돼. 그래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어 이제는. 응?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주변에 결혼하고 실패한 사례들을 보니 결혼에 대한 행복보다 두려움과 실패의 3초가 더 무섭게 다가옵니다. 이것도 크죠? 이것도 크죠? 5번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나이에서 이혼 안 한 사람들 주변에 이혼 안 한 사람 없어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혼했음에도 주변에 얘기를 안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관심 안 가져가지고 이혼했는지 재혼했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도 많습니다. 자, 이 결혼을 하고 실패한 사례는 뭐냐 하면 이혼뿐만 아니라, 자, 이혼 플러스 결혼에 대한 콩깍지 깨짐.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하고 이제 부부 관계를 하는데, 부부로 살고 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지? 뭐 이런 거. 아니면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 감당할 게 많은 거야. 돈 벌어도 이게 내 돈이 아닌 거야. 아마 결혼하신 남편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돈을 내가 혼자 살아서 이 돈이면 충분히 뭐 차도 굴리고 좀 여유있게 살 텐데, 결혼하고 애한테 다 들어가다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나 용돈 받아 쓰고 있어. 뭐 취미생활에 필요한 돈도 못 질러요. 이 결혼에 실패했다는 게 무조건 이혼했다는 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혼도 포함이 돼요. 근데 뭔가 결혼에 대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 결혼하고 나서도 말이 부부지 맨날 싸우고, 성격 차이 때문에 맨날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고, 뭐 속궁합 때문에 싸우면서 뭐 갑방 생활하면서 얼굴도 안 보고 생활하는 사람들 없을 것 같습니까? 찾아보면 많을걸요. 찾아보면 많단 말이야. 이게 겉으로 티는 안 내. 웃긴 게 우리나라 부부분들이 아마 티는 안 낼 거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맨날 싸운다 이게 안 해. 근데 안에서는 굉장히 치고받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가 뭐냐면 가정사를 밖으로 굳이 드러내지 않거든요. 예. 겉으로 잘 지낸다고 진짜 속까지 잘 지내는 거 아니거든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겉과 속이.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안 맞아서 이혼하면, 솔직히 말하면 결혼 안 한 것보다 못하지. 안 한 것보다. 그냥 결혼에 대한 돈, 거기다가 서로 간의 상처. 이 결혼에는 큰 맘 먹고 있는데 서로 간에 대한 어떤 배우자에 대한 믿음의 상처. 그리고 이성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재산 분란으로 인한 재산의 손해. 애까지 있으면 만약에 반대쪽에 데리고 가면 위자료까지 줘야 되잖아요. 애 클 때까지. 재산도 반띵했는데 위자료까지 줘봐. 요즘같이 이제 이혼율이 높은 세상에서, 뭐 지금 이혼하신 분들이 원래 이혼하고 싶어서 결혼했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도저히 같이 못 살 것 같아 이혼했겠죠. 3분의 1이 이혼한다고 하잖아요. 3분의 1. 3분의 1 이혼합니다. 3분의 1. 세상 중에 한 쌍은 무조건 이혼한다는 거죠. 무조건. 기본으로 이혼한다는 기본. 특히 경제가 어려우면, 먹고 사는 게 어려우면,
이혼율이 내려가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몰라서 그렇지 결혼하신 분들 중에 이혼을 찍을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도 좀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주변 사람들 얘기하기 창피해서 참고 사신 분도 많을 거예요. 아니면 그런 분도 있어. 예를 들어서 여자분 같은 경우에 만약 전업주부면 이혼했을 때 내가 경제 능력이 없으니까 뭐 재산 받는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참고 사실 분들 굉장히 계실 거예요. 여자분들은 경력 단절도 있고 밖에서 일한 지 오래됐고 기술도 없고 나이 찼고 애 돈 들어가는 거 있고 물론 뭐 재산 분할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거 사업 잘못되면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참고 사시는 분도 많습니다. 참고 사시는 분들. 그래서 황혼이혼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황혼이혼. 애 다 키우고 다 키우고 남편이 이제 정년퇴직 이제 다가오니까 황혼이혼 하면서 재산 반띵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연금까지 남편의 연금까지 반띵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혼에 대한 실패한 사례 그리고 결혼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결혼이 무한한 행복을 준다. 결혼해서 행복하다지 이런 얘기는 함부로 못하는 세상이 돼버렸어. 무조건적으로. 오히려 주변에 이제 결혼에 실패한 사례와 결혼에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들 그런 것들이 상충이 되면서 과연 결혼하면 행복할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과연 나도 결혼했는데 누군가 짝을 찾았는데 어렵사리 찾았는데 그렇게 해서 나이 먹고 결혼했는데 만약에 잘 안 되면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지만 서로 안 맞으면 연애할 때 보지 않았던 부분이 결혼하면서 보이기 시작하면 도저히 이 사람과 사는 게 지옥에 느껴지면 그렇게 해서 이혼하게 되면 과연 나는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데미지를 받을 것이냐. 난 그걸 받고 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안 생길 수가. 왜냐, 이제 이런 사례가 흔하지 않은 사례가 아니라 흔한 사례가 되어버렸어요. 흔한 사례가. 그래서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왠지 나도 벌어질 것 같아. 그래서 결혼에 대한 확신도 못 가지겠고 이 사람과 무조건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 생각도 못 가지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아마 나이 들면 결혼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다수 나이 들어서 결혼 못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서도 결혼 못할 확률이 높겠죠. 혼자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적으로 높겠죠.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나이 들어서 너무 연애나 결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너무 집착하지 마요. 괜히 이상한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모아놓은 거 다 날라먹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지 마시고 물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난 지금이 더 행복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역으로. 왜냐하면 물론 지금 나이 먹어서 자기가 자리 못 잡은 사람도 있지만 나름 자리가 잡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 돈 벌어가지고 보통 30대 중반 후반 되면 그래도 사회의 어떤 중추신경 역할을 하는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과장이나 아니면 좀 기술자 정도의 위치에 가버리잖아. 그러면 이제 월급이 많아지고 좀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좀 차도 좀 굴릴 수 있게 되고 아니면 내가 그동안 학수고대하던 내 집만 성공할 수 있겠는 그 지점에 와요. 오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에 비해서는 그렇게 세상 사는 게 힘에 부치거나 막 고생하거나 그렇게까지 느껴지지 않을까. 만약 10, 20대 때 공무원 생활했던 분도 40대 후반 됐으면 취급 정도 달았겠죠. 취급 정도 달고 막 12, 3년 생활했으면 공무원 월급이 그렇게 작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혼자 살아서 그 월급 받아가지고도 나를 여유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이 먹고 결혼 못 한다고 해서 그걸 아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못하는 자신을 너무 나쁘게 보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특히 남자분들. 어, 결혼 못했다고 해서 내가 혹시나 뭐 화자가 있는 것이 아닐까? 아니 근데 화자가 없잖아요. 뭐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잖아.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남자분들 제발 그냥 결혼은 막 간절히 원해가지고 그냥 얼굴 반반하면 아무나 결혼해 이런 생각 절대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현실고 못하고 어? 자기 능력치는 바닥 수준인데 어떻게 돈 많은 순진한 사람 낚으려고 하는 사람 생기는 겁니다. 음? 그런 사례의 주인공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렇게 결혼해서 여러분이 소중하게 만들었던 집이나 차를 뺏기지 말란 말이야. 음? 정말로. 남자분들 제발 좀 객관화 시키세요, 결혼도. 어? 객관화 시켜야 돼. 그리고 뭐 일방적인 결혼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뭐 남자가 다 받아내서 하는 그런 결혼도 하지 마. 어, 내가 뭐 그렇게 못나겠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아무튼 이런 주제를 주신 장관님 정말 감사하고 뭐 결혼 안 하는 사람들도 뭐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미생활 같은 거 꼭 하시고 어, 건강관리 같은 거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